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오늘은 붓꽃을 그려볼 건데요. 짜란! 이렇게 보여도 붓꽃입니다. 난같이 컸는데요. 약간 미친년 머리 같기도 하고. 하지만 얘는 붓꽃이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리려고 3월달부터 키웠어요. 얘를 화원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한 5월 되면 꽃 피거든요. 멋지게 그려보려고 여러분들이랑 얘를 분양을 받아갖고 키웠는데 잎만 났어요. 잎만. 부채붓꽃이거든요, 얘가. 근데 실패했어요. 그래갖고 무성한 잎만 남기고 아니면 제가 혹시 화원에 호구 분명히 부채붓꽃이라 갖고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의 이 작업실이 북향이잖아요. 빛이 안 들어. 꽃이 잘 안 되긴 해요. 계속 얘를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붓꽃을 그려볼 건데, 잎은 요게 예쁘게 잘 났으니까 얘를 참고하고, 제가 예전에 붓꽃을 찍어 놓은 게 많아요. 땅 결합해가지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쓴길 같아서는 얘를 뽑아갖고 버리고 싶었지만 짜증나가지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난이다 생각하고 제가 지금 올해는 좀 얘를 적응 기간이라 생각하고 한번 봐주기로 했어요, 얘를. 그래서 이대로 일단 올겨울을 나고 내년에 한 번 더 우리 기대를 해봅시다. 요런 일이 있었다, 저에게. 일단 요거 치울게요. 저의 난같은 붓꽃을 보셨습니다. 오늘 스케치하고 색표 뽑아볼 건데요. 스케치할 재료부터 잠깐 볼게요. 모조크로키북 얇은 종이 80g짜리 요거랑 진한 연필, 섬세하게 표현할 연한 연필 H계열, 그 다음에 지우개 하나. 일단 요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작업실에 있는 붓꽃 상태가 저래가지고 쟤는 안 될 것 같고, 보이시는 요 사진에 있는 요 붓꽃을 그릴 건데 얘는 제가 한 5년 전인가? 한 6년 전에 찍어 놓은 거예요. 오늘 요걸 한번 그려볼 건데, 붓꽃은 이렇게 꽃만 이렇게 단품으로 딱 그려도 예뻐요. 저희 구독자님들이 잎 그리는 것도 좀 보여달라 이런 게 요청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꽃이랑 잎이랑 그다음에 꽃 봉오리 구성을 조금 넣어서 그리는 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종이가 A4 사이즈잖아요. 여기에 너무 많은 구성을 넣게 되면은 복잡해요. 복잡하고 눈에도 그림이 안 들어오고,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일단 구성을, 꽃을 어느 정도 크기를 주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는 좀 이렇게 잘린 잎이랑 그 다음에 꽃봉오리 하나, 요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중심을 조금 잡아줄게요. 이 정도로 잡아줄게요. 중심을 십자선을 그어서 중심을 좀 잡고, 일단 저는 한 꽃 크기를 그래도 한 요 정도 크기를 그릴 생각이에요. 아이리스는 꽃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꽃이 탁 보이게끔 하려면은 한 요 정도 크기,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크기로 하고, 꽃 중심에서 항상 대를 놔요. 대가 이렇게 요 십자선 그은 중심으로 이렇게 뻗어 나와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요런 걸 하나 그려볼게요. 붓꽃이 구조가 되게 복잡한 애인데 같이 그리려고 제가 좀 제일 단순한 애로 일단 고르긴 했거든요. 단순하게 도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위쪽에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가 있어요. 크게 봤을 때. 그다음에 밑으로도 요런 식으로 지금 구조 자체가 삼각형 두 개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가 요런 구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제 그림을 넣어 가시면 될 것 같거든요. 대신 요 밸런스, 위쪽이랑 밑쪽의 요 사이즈를 조금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 개로 이렇게 나누어지네요. 밑에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네요. 대충 가이드만 그려주시면 돼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마디가 있고, 마디에 따른 피 하나가 나와요, 얘가. 이런 것도 하나 그려주시면은 조금 더 예쁘겠죠? 전체적인 제일 메인 하나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속품들 옆에 이제 배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으면서 계속 초안을 고쳐 나가는 중이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초안을 한번 짜봤습니다. 메인 꽃이 잘 보일 수 있게 풀들을 깔고 꽃봉오리는 이렇게 2대를 넣는 걸로 해서 이런 구성을 해봤어요. 작품을 구성을 하실 때 저처럼 처음 초안을 머릿속에 구성했던 거를 한번 그려보시고 배열을 해봐요. 이렇게 쫙. 근데 대부분 생각보다 예쁘게 안 나올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시면 되거든요. 그림을 그리실 때는. 중요한 거는 잎을 까실 때 크기가 똑같으면 되게 안 이뻐요. 이거를 진짜 배열을 잘해야 돼요. 이걸 높낮이 배열을 미묘하게 약간 크고 약간 올라가고 약간 내려가고 요 차이를 조금씩 주면서 구성을 하시는 게 작품을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초안을 했으면 요 진한 연필 이렇게 심 뾰족하게 깎으셔갖고 이제 이거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따시려고 그러면은 어렵거든요. 스케치할 때는 대략의 이런 큰 형태를 따주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미대를 나온 건 아니잖아요. 미대를 안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은 제 채널에 놀러와 주시는 취미로 그림을 막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공감이 조금 더 될 것 같거든요. 각진 걸 이렇게 그려요. 무조건. 그 다음에 곡선은 각을 깎으면 되거든요. 그 원리만 계속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줄기는 꼭 이 중간에서 나와요. 꽃은 이 줄기가 무조건 중간에서 나와요. 줄기가 어디서 나오냐만 좀 잘 그려주시면은 웬만하면 실패 없이 그립니다. 이쪽이 안 보이지만 요 안에 다 그리잖아요. 이렇게 지워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도 전체적인 밸런스를 위해서 안 보여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관찰 잘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고 어떻게 나오나 이런 거 잘 보시면서 그리시면 돼요. 저는 원래 그리던 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렸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잎 이거 궁금하죠? 이렇게 넘어가는 잎 잘 그리고 싶잖아요. 우리 그 그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잎이 넘어갈 방향으로 중간 인맥을 하나 그려줘요. 이게 1번이에요. 빨간색으로 긋는 2번을 이렇게 하나 그려줘요. 그 다음에 1번이랑 2번 사이에 교차되는 저 점 있죠. 그 점을 지나가는 선을 또 하나 그려줘요. 이렇게 곡선으로. 그게 3번이에요. 파란색 선 1번이랑 빨간색 선 2번 거기를 잇는 선을 하나 그려요. 그게 4번이에요. 그리고 나서 3번 노란색이랑 1번 파란색 선을 이렇게 지워주시면은 자연스러운 넘어가는 이파리를 그리실 수가 있어요. 이제 심 H 요 단단한 연필로 바꿔가지고 이제 자세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비율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그릴 때는 비율이 안 맞으면 나중에 그리고 났을 때 꽃이 이상해 보이거든요. 관찰을 좀 많이 하시면서 그리시면 돼요. 꽃 있는 부위 스케치 끝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단순하게 스케치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색을 올릴 때 자세히 관찰하면서 무늬 같은 거 넣어줄 거거든요. 저는 원래 이렇게 그리던 스타일이라 가지고 무늬를 다 넣어서 그리게 되면 나중에 전사할 때 헷갈리더라고요. 이렇게 뭐가 많으면은. 저는 단순화시켜서 스케치를 할게요. 오늘은 색 올릴 때 제가 어떻게 올리는지 한번 자세히 보시는 것도 공부에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그 스케치 단계에서 자세히 보시면서 세로로 인맥 있는 거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를 끝내봤습니다. 밑에 잎들이 좀 많아서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찬찬히 그리시다 보면 별 어려움 없이 오늘 또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스케치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색상표 한번 뽑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제가 붓꽃에 들어갈 색연필을 일단 이렇게 임의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요게 꽃에 들어갈 거, 잎에 들어갈 거, 그다음에 기타 등등이에요. 색상표를 만들어서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색상표 제가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요. 얘 기억나시죠? 139번. 저희가 샀다고 막 자랑했잖아요. 얘가 요번에 확실하게 존재감을 나타낼 거예요. 꽃의 베이스 색으로 139번 쓸 거거든요. 진짜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보라색 요런 식으로 섞어주고 마브 249번 요거랑 141번을 섞게 되면은 되게 딥한 보라색을 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안쪽에 그림자 부분이라든지 줄무늬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그물처럼 이렇게 막 줄무늬가 있거든요. 붓꽃은 그거 표현할 때 써볼게요. 105번이랑 184번, 187번 같은 경우는 붓꽃이 잎으로 내려오는 그쪽 부분 지금 사진 이쪽에 띄워드릴게요. 그 부분이 노란색이
살짝 있어요. 이게 붓꽃의 특징인데 그거 표현할 때 105번 쓸 거예요. 그리고 그 옆으로 이제 그림자는 이렇게 항상 지잖아요. 그거를 너무 어둡게 가면은 꽃이 죽어 보이니까 184번이랑 187번을 써서 그거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잎이 많으니까 잎의 색 차이를 내는 거를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색깔을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한번 뽑아봤거든요. 168번이랑 170번 베이스 색 고르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170번 베이스 쓸게요.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72 색깔 파버카스텔 유성 색연필 갖고 계신다면 167번이 없어요. 근데 요게 진짜 물건이거든요. 167번은 사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잎 그릴 때 많이 쓰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당장 그려야 되는데 없다 그러면 165번 준비하셔도 돼요. 267번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요것도 좀 써줄 거예요. 진하게 막 들어가가지고 존재감을 좀 나타낼 수 있게끔 들어가고, 그다음에 뜬금표로 151번이 있죠. 파란색 계열을 쓰게 되면 청량해져요, 잎들이. 그래서 요번에는 151번을 쓰는 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기타 등등에 지금 102번, 230번, 181번이 있잖아요. 102번을 요번에 왜 준비했냐면 예전에 제가 그 이파리 그리는 거 한번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인맥을 따로 막 이렇게 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색을 칠하면서 인맥을 바로 만들어서 쓰는 방법을 쓰거든요. 근데 요번에 세로로 된 인맥이 되게 많아요. 아직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갓 입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색연필에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면은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102번을 요번엔 쓸 거예요. 밑색 들어가기 전에 102번으로 인맥을 쫙쫙쫙 다 그어놓고 그 다음에 밑색을 들어가는 방법을 요번에 한번 써봅시다, 우리. 그리고 230번을 제가 하나를 꺼냈는데 230번이 72색에는 없어요. 230번이 없다면은 가지고 있는 쿨그레이 중에 제일 연한 색, 아마 231번인가? 그거를 준비하시면 돼요. 요거 어디 쓸 거냐면 꽃의 뒤쪽으로 밀리는 어두운 부분, 그런 부분에 너무 막 181번 이런 걸 팍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질감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230번으로 살 이렇게 살 이래 조금 올려가지고 그 부분이 살짝 어둠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보라색이랑 회색이랑 같이 섞이면은 되게 예뻐요. 오묘하게 사람 좀 몽롱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스케치도 이렇게 해보고 색상표도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스케치가 약간 복잡해요. 스케치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그리기에는 약간 복잡할 수 있어요. 이게 디테일도 많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밸런스 잡는 게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저랑 같이 천천히 그리시면 돼요. 처음에 알려드린 것처럼 삼각형 이렇게 그리셔갖고 그 다음에 입 촉촉촉 놓고 이렇게 그리시면 되거든요. 보시면서 천천히 그리시면 되고, 밑에 게 너무 복잡하다, 나는 입 그리고 싶지 않다 그러면 꽃만 하나 딱 중간에 그리셔도 되게 예쁘거든요. 붓꽃은 워낙 화려한 애라 가지고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그리기 너무 부담스러우면 그냥 꽃만 하나 그려서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전사하고 베이스색 139번과 170번을 사용을 해서 밑선을 제가 따서 올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천천히 그리시고 여유가 된다면 전사하신 뒤에 밑선까지 따가지고 오시면은 저랑 같이 착착착 색 한번 올려보시면 더 재밌게 제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만나요. 안녕.